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어, 우선 저희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2023년에 공평의 항해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 오래전부터 제주도 강정말이랑, 관계를 맺어오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강정말에 살게 되면서 항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강정말에 살면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공평의 항해에도 참여하고 또 이후의 항해들까지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음, 네, 오늘은 어떤 강정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제가 참여했던 항해를 설명드리고 이후의 항해들에 대한 설명들까지 해보는 것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사진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 사진이 2차 인티파다 동안 찍힌 사진이고 이 사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좀 주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진이었는데요. 음, 인티파다라는 것은 아랍어로 봉기를 뜻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식민 점령하면서 그에 맞서는 어떤 대규모의 봉기를 인티파다라고 해왔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떤 소년이 인티파다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탱크에 돌을 던지는 사진으로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2000년 10월 29일에 찍혔고 2000년 11월에 15살의 나이로 돌을 던지다가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음, 사실 이 사진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어떤 순간처럼 포착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도 지금 거의 77년, 올해로 7년째 되는 불법 식민 점령 기, 식민지 기간이 길었음에도 여전히 어떤 소년들이 어떤 저항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스라엘에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하게 공습하고 또 살인하는 그런 상황들 또한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면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이렇게 강정말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가 강정말 해군기지 앞에서 매일 12시에 진행하는 인간티기 모습이고요. 강정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라는 어떤 구절이 있고, 강정이 정말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평화운동이 시작해서 또 전 세계의 다른 평화운동들과 연대해 나가고 있다는 어떤, 음, 방향을 볼 때 이 구절이 정말로 좀 강정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힘이 되고, 동시에 어떤 예언하는 듯한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에 기지가 완공되었는데요. 어,
그렇지만 2025년인 지금까지도 강정마을 사람들이 강정마을에 살면서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가 좀 군사화되고 있는 시도들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제주도를 군사화하려는 어떤 우주 스페이스나 혹은 제2공항 같은 어떤 시도들에 함께 저항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오키나와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섬들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좀 평화의 연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연대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포함해서 지금 동아시아 바다에 세워지고 있는 많은 기지들은 결국에 미국에 의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기지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 군사기지라는 것이 대부분 정말 약간 가기도 힘든 어떤 작은 섬들에 지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섬들의 이야기가 좀 육지나 바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로 그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말 사람들이 추방되고 있다는 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제주도 또한 닮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결, 이야기를 연결해서 연대를 만들자라는 그런 시도로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 이런 평화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종종, 아, 그 섬은 그런데 너무 작지 않느냐, 혹은 팔레스타인은 너무 멀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평화운동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작은 섬과 가장 작은 마을이 가장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강정마을이 작은 섬들이랑 연대하는 것이고, 또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정마을 평화운동이 기지가 완공되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섬에서 군사 기지를 몰아낼 때까지, 또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를 몰아낼 때까지, 혹은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저항하는 것이 저희의 평화운동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 역사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땅은 원래 모두 팔레스타인 땅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1917년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어, 시오니스트들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건국된 그런 국가이고요. 시오니스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어떤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시오니스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서, 음, 시온, 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차별하고 특정 종교와 인종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그런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집단 학살이 어, 한국어로는 집단 학살이기 때문에 이게 사상자 수가 많으면은 집단 학살이라고 불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사상자 수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종교, 인종, 뭐, 혹은 지역의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시도 혹은 말살하는 행위 자체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시오니즘과 유대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어, 팔레스타인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점점 팔레스타인 땅을 더 많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시작했거든요. 이, 그 말은 똑같이 다른 한편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불법 식민 점령을 시작한 연도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크게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가 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어, 그래, 제가 항해를 시도했던 그런 곳은 가자 지구이고, 음,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 라인들을 모두 막아놓은, 막아놓고 사람들을 여기에 살게 하면서 동시에 공습을 계속 하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가 종종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으로 묘사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두고 그 안에 공습을 퍼뜨리고 또 동시에 물품과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자체를 감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휴전 이후에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전에 휴전 협약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번 휴전 협약 이후에도 오늘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280명이 죽었고 65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음, 2000, 이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는 2007년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쪽 땅뿐만 아니라 뭐 하늘에서 접근하는 영공의 시도 혹은 바다에서 접근하는 영해의 시도 또한 엄격하게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2025년 2023년 10월 7일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이 좀 더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동시에 가자에 대한 어떤 통제와 봉쇄도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자에는 공습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2025년 6월의 상황이었고, 인구의 93%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휴전을 해도 이제 팔레스타인 상황이 여전하셨다는 거를 아셨을 테고, 그렇다면은 왜 저희가 구호 항해를 시작해야 했는지, 그냥 항해를 하는 돈으로 사람들에게 구물품을 사주면 될 텐데, 왜 우리들이 가겠다고 했는지, 그런, 네, 이건 나중에, 네, 그런 질문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전 이후에도 봉쇄가 크게 달라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가자지구에 모이는 돈은 많지만 실제로 가자지구 안까지 물품이나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저희 저희 구호는
오랫동안 고립된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만남 또한 굉장히 긴급한 구호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그냥 사람들을 가둬놓고, 어, 물품과 식량을 지원하면서 이동과 통제를 막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 또한 그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냥 뭔가 기부나 모금뿐만 아니라 봉쇄를 실제로 깨뜨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까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학살을 목격한 뉴스든 혹은 어떤 미디어에서든 목격한 사람들의 어떤 책임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쇄를 부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는, 가자로 가는 대행진이라고 이집트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자까지 걸어가는 행진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가자로 갈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자 지구가 지중해를 이제 맞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처의 섬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다가 뭐 쌀이나 뭐 렌틸콩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 가자 해안까지 닿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큼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어, 근데 또 이런 시도를 했을 때,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바다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바다지만, 그래서 원래 가자 지구 사람들은 약간, 어, 바닷말 사람들이었지만, 바다에 접근하기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격을 가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 병을 주워서 식량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이 병을 주우려다가, 총격을 맞아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만큼 봉쇄가 굉장히 극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들 중에 하나로 어 이제 플로틸라라고 불리는 해상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이 해상 시위대는 2008년부터 시작됐고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가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여러 개의 단체에서 여러 개의 배들이 가자 해안에 닿으려는 시도를 시작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2025년까지 왔는데요. 이전의 배들에서는 예를 들면은 음, 예전의 배에서는 실제로 이제 가자지구까지 가다가 총격을 맞아서 사망한 2010년에 FFC는 실제로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자 해안까지 도착한 그런 배들도 있었고요. 2025년에 들어서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가 극심해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자 2025년에 그런 해상 봉쇄를 깨뜨리려는 시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동시에 6월에 메들린호에 그레타 툰베리가 타면서 이 운동이 좀 더 확산되었는데요. 2025년 6월에 메들린호에 그레타 툰베리가 탔고, 구호 물품을 싣고 갔지만 결국 모두 구금되고 추방되었고요. 2025년 7월에 한달라호가 또 갔지만
어, 여기도 이제 뭐 의료진, 변호사, 언론인 등 보급품을 싣고 갔지만 똑같이 구금되고 추방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 8월에 이제 글로벌 스무드 함대에서 또한 공세를 깨뜨리려고 시도했지만 이 글로벌 스무드는 사실 가자에 그 가까이 가기도 전에 이미 드론 공격을 당해서 출항조차 시도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025년 9월에 제가 탑승한 TMTG와 FFC, 이제 다우즌 메들린 투 가자 지구로 가는 1000개의 메들린호가 출항을 했고요. 음, 네, 역시 마찬가지로 구금되고 추방되었습니다. 어, 네, 그, 어떻게 갔냐면은, 이건 나중에 보여야지. 네. 그래서 따준 메들린 투 가자라는 단체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1000개의 메들린호. 아까 그 메들린호는 그레타 툰베리가 탄 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메들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살았었던, 여성 어부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따와서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였고, 이 단체에서는 이제 20여 개국에서 온 70여 명의 사람들이 8척의 배를 타고 함께 항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항해를 했냐면, 8척의 배가 이렇게, 음, 네,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사실 영상이었는데, 영상이 안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까이 8척의 배가 같이 가고, 이 배가 컨시언스호, 양심호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배에 이제 의료진이랑 기자랑, 구호물품이 탑승해서 같이 항해를 했고요. 이렇게 가까이 항해하면서 약간 이 영상은 원래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구호를 함께 외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항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따준 메들린 투 가자는 크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항해를 시도하고 있는 단체들이 따준 메들린 투 가자, 프리덤 플로틸라, 그리고 글로벌 스무드가 있는데요. 그 세 개의 커다란 단체가 조금씩 전략이 달라요. 그런데 따준 메들린투 가자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료진이나 기자만 태울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혹은 활동가들도 함께 태워서 거기까지 도착하자라는 것, 그리고 작은 배들을 여러 대 보내자라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어, 왜냐하면은, 약간 커다란 배가 하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러 개의 배가, 여러 번의 시도를 했을 때 좀 더 가자 해안까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시도들을 이전의 항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저희는 결국 네, 그래서 각자 배마다 이렇게 이름이 하나씩 있는데요. 제가 탔던 배는 알라 알 나짜르라는 배였고, 각 배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배는, 어떤 소아과 의사의 이름이었는데, 이 소아과 의사는, 어, 약간 원래 10명의 자녀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소아과 의사가 출근하러 간 사이에
공습이 시작됐고,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의 자녀가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하고, 이제 남편 또한 부상당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매번 언제 어떻게 죽거나 다칠지 모른다라는 상황 속에서 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좀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그런 이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는 가자 지구 해안에서 120해리 지점에서 납포가 되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고 원래 국가가 자신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바다의 영역은 정말 얼마 안 돼요. 12해리까지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12해리가 거의 한 이 정도? 정말 짧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바다들은 공해라고 불리고 여기서는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약간 어떤 국가가 소유한 바다가 아니라 그냥 국제적인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음, 10월 8일에 가다지구 해안으로부터 약 120해리 지점에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불법 납포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아슈도트 항구로 끌려갔습니다. 120해리 지점이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바다인 12해리에서 10배나 먼 지점에서 납포가 되었었고요. 음, 120해리 지점에서 이 납포가 불법이었던 이유는 이제 120해리 지점에서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납포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거나 어떤 위험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출항할 때부터 우리는 비폭력 구호 단체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호 물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공격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출항했음에도 총을 든 군인들이 저희를 납포하게 되는 것은 약간 명백한 불법이고요. 또한 이제 외국의 어떤 뭐 경찰이나 군인이 외국인을 납부하거나 체포할 때 지켜야 되는 국제법상의 규칙들이 있는데 저희는 한밤중에 약간 아무런 공지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이스라엘 군인들이 배를 타고 다가와서 어, 저희를 그냥 납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배들이 누구의 배인지도 모른 채로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모른 채로 그렇게 납포를 당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그 전에 이 배가 제가 탄 배입니다. 어, 약간 어쨌든 TMTG는 두 번째 항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TMTG의 한국 지부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 제가 여기서 함께 갈 때는 제가 대표단의 성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시민으로서 참여를 했던 것인데 이제 원래 TMTG는 어떤 식으로 항해를 하냐면 각 국가에서 대표단을 만들어서 그 국가의 국기를 걸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연대하고 지지한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대표단들이 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 대표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국 대표단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의 상황을 어떤 공유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제 다음 항해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제가 뭐 다음에 또 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 가자지구의 봉쇄가 끝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 봉쇄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들 또한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어,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먼 곳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경 쓰기에 한국도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는 하는데요. 사실 팔레스타인은 전혀 한국과 관련이 없는 국가가 아니고요.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한 가자지구 집단 학살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제노사이드를 어, 방관하거나 그 학살에 공모하고 가담하고 있는 전 세계 63개국 중에 한 국가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가 K-35라는 어떤 전투기인데 그 전투기에 사용되는 음,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나라가 또 공급하고 있는 나라가 19개국인데 그중에 한국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연대나 지지를 정부 차원에서 전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음,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연대하고 지지하겠다는 어떤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한 번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 석유공사가 팔레스타인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탈과 착취에 함께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 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앞바다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 어, 자원에 대한 뭐랄까, 음, 약간 개발 권리 같은 것들을, 불법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석유와 가스를 수탈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했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자신의 자원인 것처럼 사용했던 것을 떠올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앞바다에서 석유를 채취하고 있을 때 이 채취를 함께 한국 석유공사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이 한국석유공사는 사실 이전에도 좀 여러 프로젝트로 인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수탈에 함께 공모하고 있고, 이 한국석유공사를 규탄하자라는 집회가 26일에 열리게 될 거고, 이제 그래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약간 일단은 할 얘기는 다 했는데요. 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초님.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 해초님의 소식을 아마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그때가 추석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자를 향해 가는 배를 탔다라는 소식을 받고 그 명절 기간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도 되게 멍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무사 귀환을 굉장히 바라는 마음으로 네,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해초님을 다시 뵙게 되고 또 해초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많은 어떤 생각과 지금 마음들이 올라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장민지 선생님이시고요. 평화운동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 네. 약간 많은 순간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음, 약간, 음, 저는 조금, 음, 국가가 시민들의 탄압할 때 가장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사실상 평화운동이라는 것이, 음, 어떤 군사주의,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 평화를 쟁취하거나 무기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버림으로써 평화를 만들자라는 것이 평화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장 중심의 군사기지나 군대, 군인, 군사주의에 대한 반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군인이나 경찰들이랑 대치하는 지점에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음, 예를 들면은 강정마을에서는 종종 어, 그런 기지 방문의 날 행사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기지 안에 있는 무기랑 군함을 구경하러 들어가시는데, 그럴 때 저희가 약간 1인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을 진행하거든요. 음, 그때, 그럴 때마저 약간 경찰들이 저희가 거기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거나 혹은 금지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해초님 활동명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명을 해초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활동명을 지으면서 생각했던 이유들보다 약간 다른 분들이 약간 해주시는 어떤 풀이들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걸 지을 때, 이유는, 그냥 제가 바다에서 병활동을 하니까 바다 이름이 하나 필요하겠다 하고 지었던 이름이고요. 왜냐하면은, 음, 한국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은 좀 보안상의 이유로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명을 쓰기 때문에 저도 여러 활동명을 쓰다가 제 바다 이름으로 하나 지어야 되는데 특히 강정마을은 바다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물살이 이름들은 여기에 계시고 그래서 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해초라는 이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장민지 선생님이 추가로 그러면 평화운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젠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음, 언제가 있을까요? 사실 좋았던 순간도 정말 많아가지고 꼽기가 참 어려운데 음, 많은 저는 그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제가 이번에 항해를 할 때 많은 걱정을 해주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전 항해 중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납포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만나서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같이 항해를 하는 그런 순간들은 이제 같은 마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항해를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희망과 의지를 같이 나누면서 가는 그런 순간들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있어요. 음, 네. 네, 아유, 배 궤적을 따라가며 매일매일 걱정했어요라고 올려주신 네, 희정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보면은 지금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 희정 선생님 질문입니다. 해초님 덕분에 가자 문제를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가자로 향하실 때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네, 분노, 두려움, 막막함,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음, 음, 그, 솔직히 말하자면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출항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에서, 어, 이제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항해해서 오게 되면 장기 구금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한 상태였고, 이제 저희 이전에 간 배들은, 어, 티니지에서부터 이미 드론 공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티니지는 거의 이탈리아랑 더 가까운 그런 국가인데, 그래서, 음, 저희가 트레이닝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항해 중에서 혹은 납포되고 구금됐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알 수 없다가 결국의 어떤 답이었어요. 그래서 불안함이 있었고, 동시에 매일 밤 드론이 찾아와서 이렇게 배들 약간 배 머리 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이 우리를 폭격할 수 있는 드론임을 알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은 폭격 안 했지만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어떤 불안함을 다들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하신 기사 보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달랬다라는 기사도 제가 같이 함께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양평에 계신 권승현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해초님의 한국교회 인권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해초님이 평화활동가로 살아가실 때 지치고 막막할 때도 있었을 텐데, 해초님에게 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동력. 어, 저는 근데, 사실 제가 활동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항해를 지원할 때도 활동가가 아니라 시민으로 지원했었고, 거기에 온 많은 분들도 활동가가 아니라 그냥 시민이거나, 혹은 뭐 활동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 직업을 잠깐 휴가 내고 시민으로 지원해서 같이 항해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음, 그래서 사실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지치고 막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살아있는 상태, 움직이는 상태를 어,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제가 시민으로서 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 약간 어떤 책임감과 어떤 공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가자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음, 약간 여기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일들에 조금 답답함을 느껴서 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음, 네. 저는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가가 아니라 시민으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영호 선생님께서 질문인데요. 그, 1000개의 매들라인 호, 그 가자로 가는 매들라인 호, TMTG와는 어떻게 연결되었고, 가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음. 네. 우선 TMTG는 사실 올해 7월에 생긴 단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단체고, 그래서 어,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이렇게 TMTG랑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항해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신청하는 형태로 함께 하게 됐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있는 카타니아라는 곳에서 같이 거의 10일 정도 함께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정말 약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정도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매일 트레이닝을 받았고, 트레이닝은 정말 세세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쉽게는 뭐 배를 저는 배를 타봤지만 배를 안 타본 사람도 있으니까 배를 어떻게 타면 되는지, 혹은 배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혹은 그냥 응급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비폭력적인
저항 행동이기 때문에 비폭력 대화랑 비폭력 행동에 관한 그런 트레이닝도 있었고, 실제로 뭐 강의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실습 같은 훈련도 했고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항해 과정과 그다음에 납포 과정과 구금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계속 반복하면서 실제로 상황을 실전처럼 해보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또 뭐 법률 관련해서 뭐 어떤 법적 조치들이 있게 될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전에 항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경험 어떻게 구금되었고 어떤 폭력 상황을 겪었는지에 대한 어떤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정말 그 시뮬레이션을 납포되기 전날 밤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여정을 정말 다녀오신 거에 대한 여러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구리에 계신 황필규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회복적 정의가 관계 회복을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요인들이 충족되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좀 궁금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네, 그 가자로 가는 배를 타시면서 목숨까지 내려놓고 가셨는데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네, 궁금하다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음, 그 팔레스타인 땅은 사실 예루살렘도 있고 예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고, 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시오니스트들은 사실상, 서양에서 시오니즘이라는 어떤 사상을 만들고 들어온 그런 새로운 어떤 집단인데요. 음, 그래서 사실상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 어떤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을 중단하는 것이, 최종적인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런데 사실 제가 감옥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정말, 정말 좀 오래된 풀기 어려운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음, 자신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게 을 어떻게 공습하고 착취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약간 모르거나 혹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에게 뭔가 공격당하고 있는지만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뭔가 그런 걸 봤을 때 국가의 역사가 개인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그런 어떤 개개인의 관계들까지 떠올린다면, 음, 쉽게 풀리지 않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용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조금 용기 있는 편은 맞지만은, 어, 사실, 음, 약간 솔직히 말하면 어떤 큰 결심이나 큰 결단을 내리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항해를 하는 이유는, 음, 고립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곳은 어딘가? 라고 했을 때, 가자지구였고, 그래서 제가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자지구에 항해를 해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 또 기회가 생겼을 때, 음, 당연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에 계신 김옥수 선생님께서 연달아 두 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아까 앞에서 나온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해초님을 가자로 이끈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활동 외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냥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저는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어, 일어나고 있는데, 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을 수 없었어요. 음, 그래서 매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보고 있었고, 음, 그냥 제가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운동을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외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팔레스타인 운동도 함께 하고 있지만 주로 제주도의 강정마을에서 평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군산이랑 진주 지역에 있는 이제 새만금 제2공항 백지화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 사실 어,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음, 뭔가 네, 다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올해 9월에 가자에 가기 전에는 제주도에서 여름마다 열리는 생명평화 대행진을 함께 걸었었고 그래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강정마을에서부터 8km 내에 떨어진 곳에 이제 우주 군사화 시설이 생기는데
그 우주군사 시설에 대한 반대, 또, 제2공항을 백지화하자는 그런, 의제들이 모여서 같이 걸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게 새 사람 행진이라고 어, 지금 새만금에 제2공항을 짓겠다라는 것인데 이, 이 공항을 짓게 되면 이 공항은 지금 군산공항에서 굉장히 그냥 서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음, 건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군산공항은 사실 미군이 사용하는 공항이에요. 그래서 이, 이 다시 생기는 새만금에 생기는 공항 또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어떤 군사공항으로 사용될 목적이 다분하고 동시에 여기가 정말 정말 중요한 그 철새들의 서식지예요. 어, 약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비행하는 철새 중에 하나가 콘디뿌리 도요새인데 이 도요새가 어, 호주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때 단 한 번 쉬는데 정말 멀지만 단 한 번 쉬는데 그 단 한 번 쉬는 것이 그 군산 앞에 그 갯벌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생태적 파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세 사람 행진을 함께 했었고, 네, 했었습니다. 그 정도 함께 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도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제주에만 계시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요, 이영호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알라 알 나자르호에 함께 승선했던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항해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궁금합니다. 네. 네. 어, 저희 배가 사실 좀 특이했던 배인데, 사실 그 다른 배들은 배가 좀 커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 뭐, 한 7명에서 9명 정도 타는 그런 커다란 배인데, 저희 배만 4명이 탄 너무너무 작은 배였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이 배를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을 줄 모르고 사게 됐는데, 어쨌든 샀으니까 이 배를 가지고 가긴 해야겠고, 근데 배가 너무 작으니까, 어, 배에 이제 세일링 요트에 탑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 배를 타고 11일간의 항해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모두 항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배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의료진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가 시민이었는데 저희 배에도 약간 어쨌든 저희 배에는 근데 의료진만 탔었어요. 네. 그리고 저만 한국인이었고, 저 말고 다른 3명의 사람들은 이제 다들 프랑스인이었는데, 프랑스가 사실 그 세일링 요트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거든요. 왜냐면 대서양을 약간 직면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이 프랑스의 각 지방들이 굉장히 팔레스타인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 지역에 항해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이 TMTG 운동에 완전 함께 하게 되어서 이제 그쪽 브르타뉴라는 지방에서 온 항해하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서 제가 사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였냐면 저희가 계속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동시에 저희는 다 배를 타봤던 사람들이니까 사실 바다, 저희가 각자 경험했던 바다가 있는데 사실 지중해가 좀 잔잔하기는 하지만 좀 이상한 바다였거든요. 왜냐면은, 어, 아무리 먼 바다에 가도 사실 바다 밑을 보면 물고기를 볼 수 있고 또 가끔씩 새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정말 그 11일의 항해 중에 한 번도 새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어, 약간 바다를 항해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납포되기 바로 직전 날 해지기 직전에 그때부터 새소리가 조금씩 들리면서 어, 정말 작은 새들이 저희 배에 찾아왔었고 그래서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새들이 찾아올 때에 아, 우리가 조금 육지에 가까워졌구나. 그런 걸 좀 몸으로 느끼면서 되게 동시에 이제 곧 납포될 상황을 이제 떠올리면서 네, 조금 감동과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중해가 바다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그럼 새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새가 있다라는 말이 그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네, 한편으로는 네, 그,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를 본과 동시에 또 나포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그 순간에 긴박했던 상황들을 좀 함께 공감하면서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임고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셨을지 출발 시 기대와 만약의 경우를 상상해 보자니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하셨습니다. 음, 네, 그 실제로 제가 출항하기 전에도 그렇고 출항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가자에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납부될 거다라고는 사람들로 이렇게 갈렸는데 저는 어, 한 30%의 확률로 가자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갔고요. 왜냐면 그때쯤에 약간 유엔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 많은 서양 국가들이 음, 약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 그 가자에 가게 된다면 제가 사실은 그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팔레스타인 영화를 많이 봤었고 가자에 도착한다면 제가 하고 싶은 곳이 그곳을 좀 찍고 싶었어요. 네. 뭔가 그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출항을 하면서 모든 전자기기를 놓고 갔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사실 필름 카메라,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챙겨갔었어요. 혹시 도착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로 네, 찍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결국은 납포됐고 카메라도 뺏기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올려주신 질문 하나가 더 올라왔네요. 납포 당시와 납포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다고 이영우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음. 네. 음, 납포 당할 때는 저희가 그 위험 구간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 사실 여전히 좀 너무 먼 곳이어서 저희한테 시간이 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배를 조종하는데 제 조종 차례를 마치고 이제 뭐 준비는 다 해놨지만 잠을 자러 가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이제 같이 배 탔던 친구가 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저를 깨웠고 저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시뮬레이션 했던 대로 어, 저희가 여분의 폰을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폰으로 나포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깜깜한 바다에 엄청 많은 배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배들이 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촬영하고 바로 전송하고 바로 폐기하는 역할이었고 음, 그거를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배에 탑승했어요. 근데 저희 배가 어, 네 명이 타도 좀 꽉 차는 그런 작은 배인데 한 여섯 명 정도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탑승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항복 자세로 군인들을 기다렸고 음, 납포 전에 뭐 칼이나 그런 어떤 위험 도구로 보일 만한 혹은 누구나 짚어서 약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다 폐기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음, 그 항복 자세로 기다리면서 이제 군인들이 한 여섯 명 정도 탑승했고, 그 다음에 탑승하자마자, 저희 배에 있는 뭐 수송 장치들, 약간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다 폐기했고요. 아마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뭐 CCTV 이런 걸막 총으로 이렇게 부셔서, 어, 약간 작동 안 되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뭔가 그 배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종을 해서 커다란 배로 옮겨 탔어요. 그 배는 군함인 것 같았는데, 그때 옮겨 탈 때 이제 동이 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옮겨 타서 정말 작은 방에 거의 아홉 명 정도가 약간 빽빽하게 갇혀 있었고 생수만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약간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이동을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동한 항구 이름이 아슈도트 항구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음, 그때 이동을 할 때는 사실 그냥 저희를 가둬두기만 하고, 물건은 다 뺏은 상태였지만, 네, 뭐, 딱히 뭘 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좀 약간 폭력적으로 제 앞에서 항구에 있는 그 검사할 수 있는 장소로 갔고, 모든 짐을 다 가져가고 이제 옷도 한 장만 입을 수 있게 하고 신체 검사를 뭐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들이 말하는 수속 과정이라는 걸 거치는데 그 수속 과정에서 음 뭐 약간 사인 같은 거 하게 하고 근데 원래는 그럴 때 다 변호사를 다 불러줘야 하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안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감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눈을 가리고 손목을 집타이로 묶었었어요. 근데 이 집타이가 정말 좀 음, 많이 꽉 끼게 좀 하면 아프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묶고 갔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음, 이 립타이가 너무 아파서 풀어달라고 조금 항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 바로 구타당하거나 감옥에서 고립되는 상태로 있어야 했고요. 어,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군인이 사실 뭐 신체 검사할 때 뭐 필요한 약 있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절대 약을 주지 않아요. 뭐 진짜 약간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약을 주지 않고 또 약간 항의를 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는 보는데 아 약간 이 집타이 너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네, 바로 구타하거나 바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도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침묵을 유지하는 것,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뭔가 저항하고 싶다면 눈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 약간 감옥에 간 순간, 음, 어떠한 법률적 조치나 혹은 기본적인 도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약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조금 네, 생각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옷을 한 장 입게 한 것도 일부러 사막의 밤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추위에 오랜 시간 떨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모든 가정에서 뭐 조롱은 당연한 것이고 뭔가 음, 네, 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금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제 활동을 보고할 때 굳이 뭔가 구금과 납포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제가 당한 상황은 정말 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혹은 구금될 때의 상황에 비하면 정말 정말 음, 편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에 너무 다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조금 별로 막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말을 안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음, 네, 뭔가 물론 굉장히 악취 나는 그런 더러운 감옥이었고, 음, 뭐, 뭐 마실 물 없고, 뭐 약간 뭐 계속 총이나 가스총으로 위협당하고, 뭐 아무 이야기가 안 통하는 그런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기는 했지만, 음, 네, 결국 좀 동료들이랑 저의 경우는 동료들이랑 함께 계속 있을 수 있었고, 또 약간 실제로, 학살 당하고 있는
땅과 사람들이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두렵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저항감으로 더, 더 마음이 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네. 네,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시고 또 그 상황뿐만 아니라 네, 현재에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근흥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쉽지 않은 활동을 하시는데도 미소가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어떤 비결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약간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음, 아, 순, 제가 그렇게 순수하지, 아,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음,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는, 음, 저는 사실 평화 활동할 때도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즐겁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 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수가. 음, 감사합니다. 음, 이영우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9호 선단 활동 이후에 해초님이 들었던 주변의 반응 중에 힘이 되었던 뭐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상처가 됐던 반응이라든지 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음, 음, 저는 사실, 왜 갔느냐고, 왜 항해 했느냐고 물었을 때, 물론 약간 다양한 의도로 물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럴 때 좀, 뭐랄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강정마을에 있을 때도 약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근데 강정마을 싸움 끝난 거 아니야? 왜 아직도 거기서 있어? 그런 이야기였고, 음, 뭔가 팔레스타인 활동에서도, 근데 팔레스타인은 약간 너무 멀지 않아? 왜 거기까지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음, 그냥 사실 저는 그 고민이 저희 고민이 아니라 그것을 묻는 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하는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곳이 너무 멀다라는 감각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가까운지? 라고 뭔가 되묻고 싶은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이 멀다고 해서 지금 뭔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혹은 미얀마나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봉기들은 혹시 가깝게 느끼시는지? 혹은 뭔가 오키나와에서 이번 여름에 미군이 다시 오키나와 사람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깝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제주는 가깝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군산이나 소송리나 그냥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철거촌 주민들은 가깝다고 느끼시는지?
그냥 좀 되묻고 싶어요. 그것은 사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어떤 사람들과 이 땅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왜라고 물었을 때, 음, 뭐 당연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봉쇄를 깨뜨릴 수 있고 이 봉쇄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봉쇄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봉쇄를 깨뜨리는 것이 깨뜨리기 위한 항해를 하는 것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어, 말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음, 뭔가 그것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반응이 가장 좀 저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좀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인천에 계신 김희영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으로 대처하는 용기가 놀랍기만 합니다. 평화를 위해 모인 훈련 과정과 항해 과정에서 국적이 달라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평화를 위해 모인 모임들이 다른 모임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은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 네. 국적이 달라서 어려운 점은 그냥 언어적 소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그 이제 출항하기 전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거치고 출항하자라는 것이 좀 TMTG만의 전략이었는데요. 어, 그래서 TMTG는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또 서로의, 서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해서 그 안에서 또 작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사실 그런 제가 아시아인으로서 약간 서양의 백인들과 다르게 생겼고 다른 어떤 국가적 위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저도 사실상 처음에 갈 때 좀 많이 두렵다고 생각했었고 음, 실제로 뭐 사실 대한민국 영사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그 한국 정부에서 저를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또 빠른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석방되는 줄 아시던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한국 영사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아 역시 한국은 영사가 안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방에 있는 저 같이 같은 깜방에 있는 아 깜방은 너무 네 어쨌든 감옥에 있는 뭐 프랑스인, 스위스인, 아일랜드인들은 다 영사를 만나고 왔고 그래서 약간 해가 지고 있는데 어, 저는 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있었는데 결국
뭔가 가장 마지막에 영사를 만날 수 있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확실히 뭔가 서양의 국가들이나 혹은 외모적으로 좀 다른 인종 같다고 생각했을 때, 훈련 과정보다는 납포와 수강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른 모임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약간 질문을 살짝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씀드려 보자면, 음, 그냥 사실 이 강, 강연이랄까요? 이 강연의 주제가 제목이 가장 작은 마을에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이기도 하고, 음, 사실 여기에 있는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뭐 국가의 폭력이나 혹은 어떤 학살, 그런,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것이 자본주의와 파시즘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약간 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잘 공감할 수 있었어요. 서로 역사가 비슷하니까 서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평화운동으로 모인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함께 평화운동 했던 동료 중에 인상 깊었던 동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음. 어,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약간 여러 명 계신데요. 일단 첫 번째 분은 그, 같이 탔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제가 아시아인으로서 조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별의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항해에 참여하고 있고, 음, 그리고 약간 그 다음에 취약한 사람들이 아랍인들 혹은 무슬림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 항해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어, 제가 그 트레이닝 초반에 진짜 궁금해서, 약간 근데 당신들은 가장 취약하지 않느냐, 뭔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정말로? 그 누구보다 먼저? 라고 물었는데, 음, 너무 약간 당연하다는 듯이, 음, 약간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도 저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 그분들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태도도 그렇고 그 납포되고 이제 같이 수감됐을 때 군인들을 마주하는 그런 태도도 그렇고 뭔가 너무나 강인하고 어떤 정의로운 저항감으로 넘치는 그 눈빛이 네, 뭔가 엄청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정의로운 저항감의 눈빛을 가지셨던 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 대구에 계신 선생님의 질문이신데요. 황수정 선생님이시고요. 평화와 전쟁이라는 단어들을 다소 막연하게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현재 같은 시간 아, 현재 같은 시간 생생하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대와 책임에 숙연해집니다. 네, 생생하게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이 된다고 이제 느낌을 적어주셨고요. 어, 이영우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가자의 평화를 위해 회복적 정의 협회 회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네요. 네. 음, 음, 뭔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는 정말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서, 뭐랄까, 뭘 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자와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책임을 함께 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황필기 선생님 혹시 마이크 키셨는데, 아니, 잘못했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채팅방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오늘 해초님의 이야기 나눔을 듣고 느꼈던 응원과 감사의 인사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직접 음성으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들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해초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당연히 이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보는데, 만약에 뭐 가자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다시 가자를 가고, 또 다시 가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할 때, 지난번 갔을 때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배로 가는 것이 가자에 도착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80척 이상의 배를 모을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 많은 모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가장 가자 해안에 근접했던 시도가
가자해안으로부터 24해리까지 갔었는데요. 자, 그러면 거의, 좋은 행동인가? 응. 그러면 거의 이제 가자에서 배를 볼 수 있고 배에서 가자가 보이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전략이 작은 배들이 여러 개 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어, 네. 그냥 이 가자로 갈 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출항하기 전에,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약간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약간 제가 항해하러 가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내가 납포되고 수감되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목소리 내줄까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음, 뭔가 항해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지켜보는 것, 모두가 지금 당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가자의 어떤 상황과 팔레스타인 상황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네.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관심과 모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9시 정도면 이제 마치는데요. 해초님의 이야기 나눔과 여기 계신 분들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풍성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초님을 통해서 또 저희도 알고 있는 것 너머에 더 가자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듣고 그곳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활동가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들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크게 환영을 하지 못해서요. 마지막에 큰 박수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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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그 감사합니다. 학교님, 좀 기다려. 선생님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가 남아있네. 학교님, 그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한국 그 석유공사 네. 그 서명 아직 받고 있는 기간이던데 네. 그 석유공사 서명 받는 방법하고 그 어떻게 그 후원을 좀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죠. 아, 네. 우선은 제가, 어, 댓글로도 서명은 올렸고요. 그, 서명은 지금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요즘은 뭐 적극적으로 하라고 좀 했는데도 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집중적으로 서명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 SNS나 혹은 홈페이지 가시면 서명을 할 수 있는데, 번거로우시니까 여기에 있는 서명 링크에서 서명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서명이 많이 안 모였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반 조금 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일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좀 이거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원은 어,
지금 제가 자, 자료는 없고 SNS 계정이 있는데요. 제가 근데 다들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겠죠? 그냥 제가 그러면 그냥 계좌를 여기에 네. 아, 여기서 공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는 게 예. 나을까요? 그래도 여기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계좌랑 그 SNS 계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 음, 네, 지금 계좌 올려주신 거 맞으시죠? 해초님? 네, 아, 네. 네. 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제가 참가자 선생님들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참고 있다가 아쉬워서 해초님에게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만 드리고 제가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이야기 나누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땅과 연결되어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감수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가자의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배워야 이런 감수성들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장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도시에서 계속 살았다면 특히 현장에 가서 현장에 살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배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 그 대학생이라 가지고요. 1년의 반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학교에 가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음,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음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신이 혼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약간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을 뿐. 그래서 저는 서울이나 그런 대도시라는 공간이 조금 더 그런 연결과 단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 예를 들면 현장에 가면, 어, 같이 목소리 외칠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5분이라도 같이 걷게 되고, 또 그 현장에 어떤 생명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음, 예를 들면은 어떤 새를 봤을 때, 저 새가 큰디뿌리 도요새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생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 뭐랄까, 뉴스에서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장에 가는 것이, 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순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소장님 혹시 계실까요? 다음 순서를, 음, 네. 이영우 소장님이 화장실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뭐, 큰일은 아니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들으면서 난 대학생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지 하는 굉장히 역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야 이렇게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다른 광고는 이영호 선생님 원래 하셔야 되는데 또 어디 가실지 모르겠고 손장호 선생님 다시 한번 네, 광고해 주시죠. 아니, 아, 2분, 1분 안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강정마을 사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강정마을 가고 해군기지 둘러보고, 여기가 아마 올레길. 아, 제주 둘레길이죠. 올레길이구나. 7코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해안가의 작은 마을인데, 해군기지가 둘러서 있죠. 굉장히 모순된 아름다우면서도 폭력적인 이게 모순된 지역이 제주 둘레에 다 있어요. 그뭐 사삼과 관련돼 있는 지역들로 보면 방금 이제 현장을 가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 나이가 돼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새삼 통찰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게 다가 아니고 내 발로 직접 걸어갔을 때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바람과 공기를 느끼면서 시간을 이제 되돌려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교과서가 아닌 곳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가 하나 하자면 내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회복적 정의 회의 연수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데 이번에 어, 그 남자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 한 분 자리가 비었어요. 네, 그분이 채워지면 아마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좀 비용이 더 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어, 어떤 분이 이제 명언이 기억나는데 그 여행은 심장이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거지 뭐 다리가 떨릴 때는 갈 수 없다. 뭐 이런 어,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떨린다 싶으면 다리가 떨리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우리가 발송하는 메일이나 문자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복주정이 해외연수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화장실 간 건 아니고요. 컴퓨터가 갑자기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꺼졌습니다. 네. 네, 오늘 해초님 감사합니다. 그 궁금했고요. 또 저희 협회 회원분들도 많이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다시 모실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요. 또 나눠주셨던 그 서명 저희도 내부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작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고요. 후원도 저희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선생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시- 내일 거 광고해야 돼요. 내일이 네, 이제 주간 이상하, 마지막 날입니다. 이상하. 그 선생님들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실천센터에서 윤구식 소장님이 주관하셔서 또 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갈등 해결과 대화의 이제 전상희 대표님, 비폭력 대화의 박성일 국장님, 평화 비추는 숲의 정동욱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내일 마지막 주제로 학교 폭력에 대한 회복적 접근의 방향과 실제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그 일정인데요.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일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개근하면 뭐 개근상이 있나요? 백은상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